긴 면발과 시원한 육수, 새콤매콤한 양념이 더해진 부산 향토 음식 밀면은 피난의 역사와 부산이라는 공간이 합쳐져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태어난 음식이죠. 음식 문화는 지역적 특성이 깃든 고유한 레시피와 미각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출생의 사연이라고 할까요? 숨어있는 탄생 비화를 감안하면 부산 밀면은 구구절절 할 말이 참 많은 음식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밀면이 걸어온 60년 세월을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총성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부산에 많은 상처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암동에서 첫 발을 내디딘 부산 향토 음식 밀면. 그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전쟁 중 일어난 흥남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뭐해? 두고 가려니 가게가 아까워서. 그럼 피난 안 갈 거야? 가긴 가야죠. 그래도 힘들게 꾸려온 건데 단골도 제법 있었고.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겠죠? 엄마! 눈! 네. 어서 가자고. 이러다 배에 자리도 없겠어. 네. 철호야, 가자. 엄마, 추워. 엄마가 꼭 안아줄게. 이리 와. 이거 바닷물이죠? 아유, 바닷물이 들어와요. 어떡하지?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이게 세상에 이거 괜찮은 건지 이거 정말. 바닷물에 젖으면 감기 걸릴 텐데. 철아, 이리 줘봐. 당신 그러고 가려고요? 자리도 좁고
서로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서로 배고프니? 조금만 참아라. 6시에 도착하는 대로 아빠가 먹을 것 좀 찾아볼게. 아빠, 나 졸려. 그래 내 새끼. 자라. 드디어 부산이 보입니다. 어디요? 어디? 저기 작게 보이는 저기가 부산입니다. 아이고, 살았네요. 살았어. 이 지긋지긋한 배는 끝입니다. 우린 자유네요. 여보, 저기서도 잘 살 수 있겠죠? 그럼 전쟁만 끝나면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야죠. 우리 가게도 가봐야 하고. 그래, 그때까지 잘 버티자. 잠시 후 이 배는 부산에 도착합니다. 잠시 후 이 배는 부산에 도착합니다. 우두가로 내려와가지고서 에르스티 배 있잖아요. 군인들 그 짐 싣는 저 배, 그 군인들 저 짐 싣는 배 그거 타고서는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채 왔어요. 여러 채 왔는데 우리가 탄 배가 제일 빨리 왔지만은 3일 걸려서 왔거든요. 내릴 때 말이지 너무 갑자기 말이지 짐 싣는 거기에 너무 갑자기 사람이 올라타니까 나고 막 그게 말이지 한쪽에 와야가 뺏겨져 가지고서 사람을 저 꼭대기서 말이지 내리 쏟은 거라야. 쏟으니까 많이 다쳤어요. 다쳐갖고서는 그다음에는 그 장승포에 와서 도착했거든요. 우리 흥남 있는 데서 거기서 말이지 출발해가지고 아침에부터 했던 말이지 타게 그러니까 그 앞날에 모두 사람들이 모두 내려와가지고 그 뱃머리 사람들이 말이지 꽉 차가지고서 있는데 콩나물 시루같이 사람들이 뭐 뱃사지에 말이지 발 디딜 데 없이 모두 전부 내려와가지고 섰다가 그다음에는 할머니가 저 이스타호텔 때 흥남부도 LST를 타고 피난을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거제도로 가셨다 하더라고요. 거제도 가셨다가 저 국제시장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적기에 이제 이게 옛날 적기라고 했거든요. 이 우암동 지금 이 장소에서 이제 피난민들이 이제 많이 살고 하니까 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음식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음식들은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갑자기 등장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밀면이 아주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50년 12월에 흥남 철수 작전 당시에 항경도 지역에 살던 주민 약 10만 명이 배를 타고 피난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난민들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바로 이곳 부산 남구 우암동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흥남 철수 이후 남한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은 부산과 거제,
강원도 속초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결과 광복 당시 40만 명이었던 부산의 인구는 피난민들로 인해 1950년 89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피난민들에게 부산에서의 삶은 생존,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뭐 가진 거 없고 정말 그날 살려면은 힘들었지요. 먹을 것이 없고 배를 조이면서 살아나왔지요. 그래갖고 자갈치로 나와가지고 장사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 안 쓰는가 그러니까 사람 쓴다고 식모살이 그릇씩 그래가지고 돈을 몇 푼 받아가지고 냉면 장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락한 게 기술로는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지요. 야. 그 시절 냉면은 피난민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즐겨 찾았던 고향 음식입니다. 한경도는 척박하고 험준한 산지와 동해의 북단, 차가운 바다가 있는 지역인데요. 거친 산을 개간해 감자와 옥수수를 심거나 동해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덕분에 황태, 명란, 식혜는 조선시대부터 함경도의 특산물로 꼽혔습니다. 평양냉면과 형태는 같았지만 메밀 대신 감자와 옥수수 전분으로 면을 뽑고 편육 대신 생선을 삭혀 만든 식혜를 꾸미로 얹어 먹었는데요. 함경도 사람들은 이걸 녹마국수, 회국수, 냉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흥냉면의 원조격인 거죠. 당시 회국수는 지금 우리가 먹는 함흥냉면과 다르게 국물이 있었다는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올해로 남한 생활 22년 차, 서울에서 북한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윤종철 셰프는 북한 냉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장성급 장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북한 간부 식당에서도 10년간 복무했을 만큼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 함경도 지역 녹마국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북한 음식들도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러니까 그 내륙 지역하고 해변가하고 그다음에 평안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 평양 옹정한 냉면이 메밀이 왜 됐는가 하면 그 평안도가 땅이 좀 부실해요. 땅이 좀 안 좋아가지고 메밀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평양에서 나온 게 메밀국수였고 함경도는 메밀보다 더 감자가 더 잘 나와요. 그 감자 전분 녹마국수라 하죠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그게 함경도하고 평안도가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는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차이는 많더라고 다녀보니까. 우리가 흔히 평안도 쪽은 냉면, 우리가 아는 냉면. 네. 지금 함경도 쪽은 녹마국수.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양은 그 옥류관이 유명한데 네. 함흥에는 신흥관 있죠 함흥에는. 신흥관은 어떤 스타일의
국수를 내는 겁니까? 시는가는 이렇게 그냥 농마국수인데 그 솔직히 육수가 좀 다르고 한경도 사람들은 추운 데서 사니까 좀 이게 좀 북한을 말하면 좀 진한 거를 좀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뭐 평안도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아주 부드럽게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한목냉면집이 가면 시큼하고 달콤해야 되고 평안도는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좀 미지근하면서 사실은 평양은 깊은 맛이 있거든요. 그 깊은 맛을 알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대표님은 고향이 함경도. 네, 함경북도. 함경북도. 그러면 실제로 그쪽에서 자라실 때 농마국수를 많이 드셨어요? 네? 농마국수를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거기는 대체 농마국수, 뭐 옥수수국수도 있고, 뭐 밀국수도 있고 있는데 농마국수는 개인 집에서 해먹기 불편하니까 그냥 식당 가서 사 먹는 게 편해요. 아, 그럼 식당이 그 농마국수를 파는 음식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북한은 그냥 국수집이라고 써놨어요. 국수집인데 들어가 보면 냉면 있고 온면 있고 이렇게 있죠. 그 농마국수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냉면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냉면하고 같은 형식인데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시장에 가서 감자 전분을 사다가 한번 반죽해서 고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뽑아보는데 그건 진짜 북한에서 먹던 농마국수 그대로 투명하게. 그리고 질겨서 자르지 못해요. 감자를 하면. 그래서 북한에서는 냉면을 드실 때 북한은 가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명기리 국수라고 오래 살란 뜻에서 국수를 주는데 유교는 그 가위를 막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명기리 국수인데 자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야, 이 말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애들 국수를 그릇 딱 찌면 젓가락 입에 대면 다 먹을 때는 젓가락 넣지 않아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남한에서 그 함흥냉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아직까지 농마국수하는 감자 전분을 대부분. 북한에는 고구마가 귀하지요. 한경도 쪽엔 고구마가 안 나니까 그렇죠.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감자는 정말 많이 나는데 고구마는 기온차로 인해서 안 난다 그죠. 아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함경도 출신의 양순이 할머니는 고모와 외할머니 손맛을 이어받았는데요. 부산으로 피난 온 뒤 북한식 냉면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회국수 맛이 특히 일품이었답니다. 맛의 비밀은 외할머니에게 전수받은 함경도 향토 음식 식혜. 시장민들이 꼽는 최고의 음식이었다죠. 명태를 이제 배 안에 있는 창자 안에서 예. 그거 전부 다 많이 한번 팔아가지고 여자들이 돈 쓰고 그랬어요. 명태 알뜰 같은 거. 그러니까 창남 빼고. 야, 그러니까 그게 다 동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명남 빼고. 그렇지. 아가미 또 야. 젖 담고 이렇게 야, 했다 아닙니까? 그래 다 그랬는데 그래갖고 흥남이라는 데는 돈이 그리 많은 곳이라. 야, 돈이 끓는 얘는 자갈치랑 마찬가지. 그렇지. 세상에 이게 50년 전통 냉면이 이제 살아났다 하고 할아버지들이 먼 데서 다 오고 그랬잖아. 아 옛날 피난 오신 분들이 야, 드셔보시고 야, 옛날 맛이다라고. 청우동에 왕자극장 있었거든. 예, 옛날에. 그 앞에서 한국냉면 하던 그 냉면이 지금 이게 나타났다.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들이랑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왔어. 함경도 지방의 향토 음식인 식혜는 절인 생선에 익힌 곡류와 소금을 섞어 만드는 저장식품입니다.
주로 겨울철 밥 반찬으로 즐겨 먹었는데요. 부산에 와서는 냉면에 꾸미로 올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 음식을 널리 알리고 연구 중인 양순이 할머니. 딸 이지수 셰프는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시간을 품은 역사의 맛을 꼭 자신의 혀와 손을 통해 기억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있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이제 가자미 식혜라든지 온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배워놔야 돼. 더 많이 엄마가 살았을 때 좀 더 많이 숙지를 해서 그거는 제가 우리 집안의 가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은 엄마가 돌아가시면 1세대가 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자미 식혜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내가 아무리 양식을 하는 셰프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전수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향민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산 세월이 어느덧 70여 년이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한에 정착한 농마국수의 운명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됐는데요. 한국전쟁 후 미군에서는 피난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급했습니다. 부산 우암동 바로 옆 범일동에는 미군의 물품 창고인 55 보급창이 있었고, 이때 이뤄진 식량 원조의 품목에는 밀면의 주재료인 밀가루가 포함됐죠. 한국전쟁 후 피난민 정착촌이 건설됐던 부산 남구 우암동. 이곳 작은 시장 한편에도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한 피난민 가족이 있었습니다. 시간 맞춰서 다녀와요. 저 온 지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어. 오늘은 받을 수 있겠지? 그럼 공장 가동이 잘 돼서 요즘 밀가루가 많이 남는데. 나 왔어요. 왔어요? 오늘은 많이 받아왔네요. 요즘 밀가루 공장이 생겨서 좀 많이 주더라고. 네.
뭐 할 거야? 오늘은 녹마국수 하려고요. 그거 질겨서 잘 안 먹던데. 전분에 당신이 받아온 밀가루를 좀 섞어서 해보려고요. 그래? 이따 맛 좀 봐줘요. 어디? 이거 맛있는데? 정말요? 녹마국수보다 훨씬 부드럽고 먹기도 편해. 그럼 오늘은 이걸로 장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당신도 한번 맛봐봐. 아까 전에 여기 앞에가 이제 미군 부대였으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먹을 게 없고 이제 밀가루를 배급을 많이 해줬다 아닙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앞에 그게 있다 보니까 더 밀가루 배급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분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밀면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냉면은 많이 질긴데 밀면은 상대적으로 안 질겨 좀 부드럽고 쫄깃하고 하니까 이제 이 지역 사람들도 많이 드시게 됐다 하더라고요. 가게의 시작은 일대 이영순 할머니. 제대로 된 밀면의 맛을 선보인 것은 2대 정한금 할머니였습니다. 수차례의 시도 끝에 밀가루와 전분을 3대1 비율로 혼합했을 때 가장 좋은 맛이 난다는 걸 알아냈고 이 반죽으로 면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부산 밀면의 시초가 된 거죠. 지금 이 밀면을 보시면 좀 재밌는 것들이 사실 이 집에서 밀면과 냉면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양념도 똑같고 국물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면 반죽 자체가 다른 거죠. 냉면의 면에는 고구마 전분이 들어가 있고 밀면에는 이제 밀가루만 가지고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수 틀에서 국수를 뽑을 때 서로 다른 반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 과정이 틀리다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밀면면이죠. 전분이 거의 안 들어간 제가 한번 약간 굵은 면발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집이 약간 재밌는 게 애초에 초창기에 밀면이 나왔거나 그리고 북한에서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이제 냉면의 약간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보시면 비빔 밀면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미 한번 그 양념을 묻혀서 데쳐서 나왔어요.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더 양념을 더 얹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가오리 무침. 이것은 사실 면이 밀가루로 만들어졌다 뿐이지 이건 전형적인 그 함경도식 녹마국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의 양념이나
이 육수의 특징이라면 밀면은 초창기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 이게 부산 스타일로 정착되기 이전의 밀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념도 칼칼하지만 그렇게 자극적인 맛이 아니고 국물도 오히려 냉면 육수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슴슴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밀면에 시작될 당시 밀면의 어떤 그 맛과 모습을 그대로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 집에서 시작돼 가지고 6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70년대에 이렇게 생겨난 밀면집들은 부산 사람들이 기호에 좀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면이 굉장히 자극적인, 국물도 좀 진하게 나오고 한약재나 이런 부재료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양념 자체도 좀 맵고 칼칼하고 자극적인 맛이 이제 어우러지는 거죠. 진한 육수와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그래서 이 기존의 부산에 정착한 밀면을 먹던 분들은 이 집에 와서 밀면을 먹어보면 밀면이 이렇게 얌전한 음식이었나? 하면서 약간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면이 메밀로 만들건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건 밀가루로 만들건 무슨 그런 큰 차이가 있겠냐 하고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에 모든 재료를 똑같이 해가지고 한 상태에서 면만 이제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함흥식 냉면 면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맛이 됩니다. 식감도 완전히 달라지고. 오히려 이제 부산 사람들은 이 밀면이 가지고 있는 이 면 특유의 약간 그 이렇게 평양냉면은 뚝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함흥냉면은 이제 질기죠. 탄력이 굉장히 강하고 질긴데, 그 밀면은 그 두 가지 사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함경도식 전분국수와 부산식 밀국수의 장점만을 취한 밀냉면. 밀면이 만들어지자마자 사람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우암동에 살던 피난민들도 고향의 맛을 떠올리며 이곳에 밀면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함흥에서 피난온 김기수 할머니도 4대째 이어지고 있는 밀면 노포에 종종 발걸음을 하곤 했습니다. 요즘은 여름마다 아들과 함께 밀면을 맛보러 오는데요. 고향에서도 그거 하던 사람이 여기 나와서 뭐 하겠노 말이야. 거기 있네, 저. 1대, 1대, 2대, 그러니까. 3대.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다 안다, 안다나. 여기서 안녕히 주세요. 고향에서 먹던 녹마국수의 흔적은 옅어졌지만 부산 사람들의 입맛과 기호에 맞춘 밀면은 부산에 뿌리 내리기 위해 몸부림쳤던 피난민들의 치열한 삶과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냉면을 자시니까 옛날에 북한의 고향 생각 같은 거 안 나요? 나지, 만날라지. 아이고, 내 고향 생각이 안 나겠노. 죽기 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집은 없을 거야. 그래, 우리가 전쟁 일어난 지 지금 71년이 됐거든요. 그 옛날 집은 지금은 이제 없다고 없어. 집이 없어졌을 거야, 아마. 가서 내 살던 토지도 못 찾을 그렇지, 거야. 동네가 뭐 다 바뀌었을 거야. 밀면을 먹을 때면 늘 고향 생각이 납니다. 떠나온 고향집, 그리고
가족들. 언제쯤 채우고 비울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애완의 날들은 밀면의 시간 속에 다시 또 쌓여만 갑니다. 좀 아픈 과거의 그런 음식이죠. 저 밀면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6.25 동란 때 할머니가 이제 그래 만든 밀면 자체가 한이 담긴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전쟁 이후 구호물자의 대명사였던 밀가루의 대중화.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밀가루 국수인 구포 국수 문화와 같은 환경은 밀면 탄생의 필요 충분 조건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원조죠. 쉽게 말하면은 저희들이 6.25를 겪고 엄청 어려울 때 미군의 원조 식량으로 밀가루가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밀면도 하고 수제비, 칼국수 이렇게 등등 해서 이제 그 면 소비량이 늘어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라면이죠. 밀가루 또 가공성이 좋아요.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조리가 가능하죠. 가공이. 한국전쟁 후의 탄생에 6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밀면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관광객 유입이 많은 부산에서는 비법 육수와 면 반죽에서 큰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저씨 누나 집에서부터 이 밀면 육수를 제가 어깨너머로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그때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완전히 100% 달라진 거는 육수를 뽑을 때 사골, 그 소사골 있잖아요. 그걸 100% 한우 소사골을 구입해가지고 식초에다가 감식초에다가 한 3시간 정도 담가놨다가 그러면 오물이 빠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12시간을 고아요. 고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저희는 다른 집에는 한약재를 많이 쓰지만은 저희는 유일하게 그 삼채라는 채소를 씁니다. 그 삼채를 넣고 이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소금 좀 볶아가지고 넣고 순수하게 육수를 뽑는 게 저희 집이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반죽을 해가지고 감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배합을 시켜서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2-3일 숙성을 시켜갖고 2대1을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반죽을 새로 하면은 이 면발이 아까 부드럽고 쫀득하고. 현재 부산에 있는 밀면집은 약 500여 개. 꽤나 많은 숫자죠. 한국전쟁 당시에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은 크게 2번의 시기에 걸쳐 피난을 내려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1950년 12월에 있었던 흥남철수작전 당시에 배를 타고 이주한 피난민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이듬해인 1951년 1.4 우퇴 당시에 육로를 통해서 이주한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주한 피난민들은 주로 부산과 거제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1.4 우퇴 당시에 육로를 통해서 내려온 피난민들은 그들의 고향과 가까운 이곳 속초시 청호동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속초시 청호동은 오늘날 아바이 마을로 불리면서 많은 함경도 출신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음식은 같은 음식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속초에 뿌리 내린 함경도 음식이 부산에 뿌리 내린 함경도 음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됐던 속초에는 피난민들이 삶의 터전을 꾸렸던 아바이 마을 등 실향민의 자취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명태회 냉면 또한 그 흔적 중 하나인데요. 이곳의 김지훈 대표는 3대째 명태회 냉면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경도 단천에서 속초로 피난을 왔다가 아바이 마을에 정착했고 고향 마을의 이름을 따서 1978년 냉면 가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이어 김지훈 대표까지 3대가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어머니 전통 방식은 이제 옛것을 좀 고집하는 스타일이고 이제 맛으로 담으면 좀 이제 약간 텁텁하면서 깊은 맛이 있고 또 제가 했을 때는 조금 이제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이제 좀 가벼우면서 좀 이제 청량감 있는 그런 냉면, 좀 시원하면서 깔끔한 맛, 이제 그런 맛을 제가 또 추구했었고, 지금 이제 3대째 하는 저희 아들은 그 할머니 그 맛하고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 맛하고 이제 거기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맛으로 볼 때는 제 거보다는 아들 냉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료 같은 것도 물론 이제 해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가자미를 이제 주로 썼는데 이제 가자미가 이제 뭐 바다에서 날 때도 있고 잘 안 날 때도 있어서 그 원료 공급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명태를 바꿨어요. 명태회로. 가자미회를 올리던 함경도식을 속초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명태회로 바꾼 겁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요즘에는 천연 양념을 활용한 양념장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데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건강한 냉면을 만들겠다는 아들의 의지가 담겼다고 합니다. 그 명태회를 이제 바꿔가면서 뭐 냉면 다대기 그런 것도 이제 많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할 때는 좀 설탕이나 뭐 이제 물엿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아들은 이제 자연 그 조미료 같은 거를 이제 선호해요. 이제 인공 조미료보다는 뭐 설탕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대봉, 홍시를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꼭 한 가지 고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면을 반죽하는 방법입니다. 고구마 전분이랑 물만 있으면 반죽이 됩니다. 이건 전분이라서 찬물이 들어가면 뭉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분 가루로 하는 반죽들은 다 뜨거운 물로 합니다. 할머니 때부터 제가 이어지기까지 다 손반죽을 고집한 이유는 일단 기계 반죽이랑 손반죽의 차이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드셔보시면은 분명한 차이를 아시거든요. 매일 아침 손맛을 더한 익반죽은 쫄깃한 면발이 돼서 그날 바로 손님상에 오르게 되죠.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내 검은 빛이 나고 찰기가 있는 면. 거기에 생선을 원재료로 한 빨간 고명을 올립니다. 주로 명태를 사용하는데요. 모양새도 함흥냉면과 비슷합니다. 속초식 그 회냉면입니다.
명태회가 올라가 있고, 보통 그 원래 이제 그 원산 함흥 같은 이런 그 함경도 지방에서는 가자미 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우리가 회 그러면 이제 날과 그대로를 갖다가 뭐 이렇게 초고추장 같은 데 찍어 먹는 걸 생각하시는데, 보통 함경도에서는 회 그러면 이렇게 양념에 절인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은 이제 원래는 가자미 회를 올려 먹다가 속초에 와서 이제 명태로 근데 이 명태를 얼마나 잘 묻혀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부산에서도 이제 뭐 가오리, 가자미, 명태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명태는 살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부서지죠. 잘 부서지는데, 이제 이걸 속초에서는 식초에 절여두기 때문에, 우선 식초에 절여두기 때문에 살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면과 잘 식감도 잘 어울리고 맛도 이제 새콤달콤한 맛을 이렇게 내주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명태회가 올라가지고 있고 아주 약간의 양념장이 올라가 있고 육수는 아주 조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비벼 먹는 형태가 되겠죠. 속초에서 이제 정착한 함경도식 냉면을 먹는 첫 번째 방법은 우선은 면과 이 명태회의 조화를 느껴보시는 건데, 그런데 이 손반죽을 한 것은 부드러운 상태가 질겨지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명태회와 이 면의 조화, 명태 회무침도 이 고구마 전분으로 반죽한 면도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둘 다가 이렇게 딱 그 입안에서 조화롭게 씹히는데 그 식감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운맛, 단맛, 짠맛, 새콤한 맛,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칠맛까지, 이게 쓴맛 빼고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5가지 맛들이 아마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면이 시간이 지나도 뻣뻣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안에서 이렇게 오독오독 쫄깃쫄깃 씹히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피난민이었던 일대 창업주 할아버지가 속초에 터를 잡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었겠죠. 사실은 음식이라는 게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냉면 한 그릇에도 사실은 그 오랜 전통이 그대로 이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버님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3대째 그 손자로 내려오면서 그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그리고 가자미회를 올리던 것이 명태회로 바뀌고 이러면서 속초스러워지고, 그리고 이 3대 각각의 어떤 개성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음식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전통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 음식이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그래서 여전히 많은 고객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녹마국수라는 하나의 어떤 뿌리로부터 탄생을 했는데, 냉면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냉면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이 속초식 함흥냉면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속초와 부산 각각의 환경에 맞게 함경도 농마국수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서울의 함경도식 국수도 빠질 수 없겠죠. 오장동을 중심으로 국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구마 전분이 중심이 된 면발은 비슷했지만 함흥의 국수보다 매운맛은 순해졌고 가자미 대신 가오리나 양지머리 같은 소고기 편육이 꾸미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물이 사라진 비빔냉면이 탄생한 것.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흥냉면으로 변한 것이죠. 음식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시작되어 현지의 사정에 맞춰 변화 발전해 왔습니다. 서울의 함흥냉면, 속초의 명태회 냉면, 그리고 밀면 한 그릇에 혼돈의 현대사와 국수의 문화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하지만 피난민과 부산은 모든 것을 포용했고 누구보다 강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며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 힘들고 지난했던 시절을 위로해주던 음식. 고향은 함경도지만 부산에서 제2의 탄생을 맞은 밀면 한 그릇에는 서민들의 가슴을 덮여주는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